네, 도로 침박당 돼버렸습니다. 자, 오늘 있었던 새누리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나경원, 정우택 두 정치인이 경합했던 원내대표 경선 그 장면, 오늘 오전 상황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당과 보수의 혁신, 사람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경원 후보는 본인이 안 되면 당이 깨진다고 얘기합니다. 반복과 대립의 조장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11월 10일에도 박사모 보수 단체 대회에 가서 연설을 하실 만큼 적극적인 친박이신데요. 원내대표가 된 이후부터는 중도 화합형의 원내대표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친박 후보가 되면 탈당하겠다, 패배하신다면 승복을 하실 것인지. 누가 당 깨지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자, 서영호 소장님 먼저 첫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새누리당에서 글쎄 탄핵 때는 친박에서 좀 반대표가 나왔습니다. 오늘 원내대표는 역시 친박이 다수를 점하니까 결과가 그렇게 정해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탄핵은 56명이 탄핵에 반대했었고, 네. 62명이 탄핵을 찬성했었는데, 거꾸로 이번에는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바로 그 중도 진영에 있는 의원들이 친박 후보인 그 정우택 의원의 손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62명이 정우택 의원을 지지했고 나경원 의원에게는 55명. 그래서 탄핵과는 완전히 결과가 상반되어서 친박 후보인 정우택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글쎄 뭐 나경원 원내대표 안 되면은 이제 비박계는 탈당할 듯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런 기류가 있나요? 글쎄요, 뭐 이제 비박계도 오늘 좀 당황스럽겠죠. 나름대로 이것을 뭐 승부수로 던진 것 같은데 여기서 원내대표에서 승리를 하고 다음 주에 있을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까지 접수를 해서 당 해체까지 가는 강한 개혁을 하겠다라는 것이 비박계의 목표였던 것 같은데 첫 수부터 틀어진 거죠. 글쎄 저는 좀 무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원내대표 경선에 임한 것 자체가 저는 비박계 실책이라고 봅니다. 네. 설사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겨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등장했다고 합시다. 전국위원회는 친박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당의 운명을 책임질 수 있는 당대표 권한을 가지는 비대위원장을 비박계가 잡는 것은 무리한 어려운 얘기거든요. 네. 비대위원장을 친박이 한다. 그 안에서 원내대표하고 정책위의장을 비박이 한들 당 어떤 운명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오히려 탈당하는 데서 새집을 짓는데 방해가 될 뿐이고 해서 저는 이미 원내대표 경선에 비박이 참여한 이상 비박의 탈당 또는 당권 장악을 통한 재창당 수준의 건전한 보수 세력의 성립은 저는 이미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승리도 못하고 정우택 후보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이제 친박 중심으로 강하게 재편이 될 것이고 이제 비박은 나오느냐 아니면 남느냐 이런 어려운 선택만 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을 깨고 나와서 새로운 보수 정당을 만들 생각이었으면 원내대표 경선에 나서지 말았어야 됐다. 그 지적을 하신 거네요. 자, 어쨌건 오늘 결과가 굉장히 흡족했던 걸까요? 이정현 당대표 결국 그동안의 버티기에서 좀 물러나서 당대표를 사퇴했습니다. 그 장면 소개합니다. 저는 오늘 당 대표직을 사퇴합니다. 최고위원님들께서도 저는 저와 함께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원내대표가 이번 후퇴를 권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답변을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왜 물러난 걸로 보십니까? 일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정우택 체제의 등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노예한 친박의 아주 회심의 한 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부 전면에서 친박이 빠져버리고 그래도 친박 색채가 덜한 범친박인 정우택 의원을 내세움으로써 중도 의원들로부터 비박이 장악했을 경우에 친박과 비박 간의 대결이 더욱더 강해진다라고 하는 인상을 주면서 개파색이 옅은 정우택 후보를 중도 진영이 선택하게끔 만드는 회심의 한 수를 보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우택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 친박으로서는 더 이상 지도부에 있어서 그 공적에 매를 계속적으로 맞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수면 안에서 정우택 의원에게 친박의 의사를 전달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향후
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주위에서 맞는 게 순리일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유승민계 의원을 그 친박에 있는 그 정우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할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사실상 비박의 탈당 명분은 더 이상 없을 것 같고, 가더라도 유승민계는 잔류하고 김무성계 의원들만 탈당해서 밖에 있는 김영태 의원들과 함께하는 소위 말해서 반기문 신당을 만드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래서 탈당 규모는 상당히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비대위원장 카드는 가능해 보이세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유승민 의원의 탈당은 힘들 거라 봅니다. 힘들 거다. 김무성 전 대표와는 결이 다르죠. 김무성 전 대표는 기본적으로 PK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탈당할 수 있는 반면에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TK라는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의 본산을 근거지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간다는 것이 사실은 김무성 전 대표에 비해서 쉽진 않을 겁니다. 유승민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받을 것인지까지는 모르겠으나 아까 서양호 소장이 얘기하신 대로 유승민계 의원들의 성향이 있는 사람한테 비대위원장을 제안한다. 그것을 만약에 그래서 유승민계가 받아들인다라고 하게 되면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탈당은 물 건너가는 것이고, 결국 뭐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그렇게 되면 TK의 맹주가 될 수는 있겠으나 본인이 꿈꾸는 대통령 또는 새로운 보수세력의 정립, 이것이 가능할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가 당선된 마당에 만약 비박계는 사실은 탈당의 명분이 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왜? 정치라는 건 교수 명분인데 이미 친박계가 활활 타오를 때 그때 치고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 나름대로 본인은 중도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사람이 원내대표 당선된 마당에 지금 나온다는 게 예전에 비해서 명분이 굉장히 약해졌기 때문에 과연 비박계가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일단 가장 당을 깨고 새로운 신당, 뭐 지금 반기문 신당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의 열성적인 건 이제 김무성 전 대표였는데, 일단 뭐 굉장히 모든 걸 다 허물고 하겠다는 의지는 강하게 밝혔지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현실적으로 참 쉽지 않은 구조로 가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비박이 탈당을 할 때 못하는 이유가 재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 새누리당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결국 이 탈당을 하게 되면 한 푼도 건지지 못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오늘 이 김무성 이 새누리당 전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새누리당 재산은 전두환 독재 시절에 재벌들을 등쳐서 형성한 돈이기 때문에 너무 부끄럽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 재산을 국가에 다 바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오늘 나경원 의원도 이제 출마하는 과정에 당의 모든 재산을 국가에 환수시키겠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사직서의 각오로 하자 그랬습니다만, 어쨌건 오늘 정우택의 선출과 이정현 대표의 딱 타이밍을 맞춘 사퇴를 통해서 당 사정 굉장히 복잡해지게 생겼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당 얘기를 좀 살펴봤고요. 이번엔 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8번째 소식입니다. 순위 보겠습니다.